자, 이제 8장 보겠습니다. 8장.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 이거는요, 한 문제 또 반드시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파트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한 것만 딱 이해하시면 충분하게 한 문제 아무 이상 없습니다. 8장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이다. 이 파트도 실제 현업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시험도 반드시 나오고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 도시군 계획을 세운다랍니다. 자, 우리 도시군 계획을 세울 때는요, 도시군 계획은 하나의 도시 단위의 전반에 대해서, 하나의 도시의 전반에 대해서 다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는 도시 전반의 일부 장소입니다. 특정 일부 장소에 대해서 아주 건축물 모양새도 포함되는 아주 구체적인, 아주 상세한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계획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 장소입니다. 요 일부 장소에 대해서 수립하는 아주 자세한 하나의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일부 장소가 뭐냐라고 하니까 바로 일부 장소가 이것이 바로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될 바로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소다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역이 딱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세한 바로 이렇게 이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역이라는 것은요, 필요할 때 해당 도시에서 도시 내의 일부 장소에 대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할 때 시가지간의 일부 장소에 대해서 항상 지정을 할 수 있다. 필요할 때 개발 등이 필요할 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안팎에서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요 사항은요, 알 필요 없습니다. 실제 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서 개발 여건이 아주 좋아지는 곳은 다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받던 곳이 풀렸다. 이렇게 되면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받던 곳이 풀렸다. 뭔가 좀 완화되었다면 다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강화되었다면 지정 못해요. 그래서 완화되었다. 이겁니다. 또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러면 지정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반드시 업무적으로 지정을 하여야 하는 업무 지정 대상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됩니다. 어떤 곳이냐라고 하니까 중요한 사항이죠. 정비구역에서 또는요,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던 사업이 완료, 종료가 되었다. 끝났습니다. 끝났다. 나로서 10년이 지난 지역들 지정을 해야 된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해제가 되었다. 그런데 해제되어진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녹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되었는데 그 변경되어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올 때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정택이 끝나고 10년, 시공해제 30만, 녹주상공 30만 일 때는요, 지정을 하여야 한다. 요거 말고는 다 지정할 수 있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또 하나 어려운 사항인데 도시지역 말고 저기 시골 농촌 비도시에다 지정을 하고자 할 때 지정 요건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딱 보니까 목적이 아파트 단지 또는요, 연립주택 단지 건설 계획이 서 있을 때는요,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나올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보니까 이미 그 장소에 초등학교 조건을 다 갖추고 있거나 또는 수도권에서 성장관리 여기 어딥니까? 오른쪽에 자연환경 보전권역 안에 있을 때는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된다. 이렇게 면적이 딱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아파트 연립 말고 기타 어떤 개발 등 목적일 때는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은 가축으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 30만, 10만, 3만 요 면적들이 보니까요, 50% 이상은 계획관리란 요 지역 안에 위치를 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어떤 토지가 필요할 때는요, 생산관리와 보정관리 지역을 포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요, 요것은 보통의 지정 요건입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개발진흥지구, 어떤 개발진흥지구라고 지정이 되어져 있는 요 장소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요, 특정 이런 면적도 물론 갖추고 있으면서, 또 이것이 특정 용도 지역, 특정 용도 지역 안에 위치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목적이 뭐냐고 하니까, 주거, 딴 건 필요 없습니다. 주거 개발 진흥지구일 때는요, 일단 면적은 30만, 10만 갖추고 있으면서 전부 다 100% 계획관리 지간에 위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일 때는요, 계획관리 지역에 다 위치를 하든 또는요, 생산관리 지역에 위치를 하든 또는요, 농림지역에 위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일 때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다 위치하면 지정을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지구입니다. 특정 용도 지구, 이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일 때는요, 이런 요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지구단 계획구역과 계획수립 전체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자, 요 결정만치는 보시면 특별 국토교통부 장관, 또요 시, 도지사뿐 아니고 시장 군수가 다 결정할 수 있게, 그 시장 군수도 다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구역과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요 구역을 지정했으면 이때부터 3년 안에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3년 되어도 계획 수립을 하지, 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 요 구역 지정 다 실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서 요 사실을 또 따로 고시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3내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계획 수립도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자,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 아주 많은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 이 계획을 통해서 각종 제한되는 사항들을 완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일단 내용 딱 보시면요. 내용이 아주 많은 사항이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업무적으로 포함해야 될 사항 보시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 구역 내에서 어떠한 기반 시설을 배치할 것이냐, 배치와 규모가 딱 나옵니다. 위치 규모와 종류입니다. 종류와 규모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해당 토지별로 해서 어떤 건축물 종류를, 건축 제한, 또 요 어떤 규모로 건폐율을 몇 프로 대비해서 또 용적률 몇 프로 대비할 것이다. 또 높이는 얼마로 한다. 요건 필수 포함사항에 대해서 기반시설 배치 규모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근근용에는 필수 포함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했듯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대체하기 위한 목적일 때는요, 계획의 내용조차도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완화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강화할 수 있다. 강화는 못합니다. 못해요. 완화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조항을 완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축 제한들 가운데에서 위에 세 가지 건입니다.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요거 세 가지 완화할 수가 있다. 딱 나오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건축법에 있는 아주 많은 제한들 가운데에서 조대공이, 조경, 대지, 도로, 접도, 관계, 공개, 공지와 높이 제한들 완화할 수 있다. 또 세 번째 가시면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 가운데에서 부설 주차장 조항 완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때 범위가 있다. 건폐율 같은 경우는요, 일단 해당 지역에 적용받는 그 건폐율의 150%까지, 용적률은요 2배까지 완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기타 완화사항과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 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계획 수립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5년 되어도 이 계획에 맞는 공사, 착공, 착수를 하지 아니할 때 역시 그 다음날 되면 요 계획 수립도 실효가 된다라고 합니다. 단 이때는요, 주민들이 입안 제한에서 수립되어진 계획일 때 한해서 실효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이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자, 1번 문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곳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2, 3, 4, 5 딱 보니까 정비, 3번 택지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들 시공 현재 30만, 독성 30만 다 나왔습니다. 1번 지문 도시개발구역 이런 말 없습니다. 할 수 있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번 X네요. 보시고요. 2번 갑니다.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지구 단위 계획은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에 대수립하는 계획이다. 해서 1번 지금 전부 나오면 안 됩니다. 1번입니다. 보시고요. 2번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예, 2번 지금 맞습니다. 3번 관광 특구라는 곳에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개발될 수 있는 곳은 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산업 유통개발진흥구의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 해서 4번이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5번입니다. 택지개발지구라는 특별한 장소가 이 일부에 대해서 구역 지정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5번 질문 X입니다. 여러분들, 지구 단위 계획의 의미를 모를 때에는요,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 지역의 일부 장소에 수립한 상세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세우는 장소요, 일부가 택지개발지구라는 지역도 도시 전체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일부만 또 그 안에서도 전부 그 택지개발지구 전부나 일부를 다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지개발지구도 하나의 도시 내에 일부 장소밖에 안 되니까 그 택지개발지구의 전부나 일부 다 정해도 일부입니다. 일부 같은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 맞습니다. X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갑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겠습니다. 1번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진 이후에 10년 지나야 됐죠. 10년, 5년 지나면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1번 질문 X죠. 2번 보시면 지구 단위 기구로서 당해 용도 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 완화할 수 있다. 해서 2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3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만 건축을 해야 됩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4번 가시면 계획관리 지역 보세요. 계획관리 지역 안에 있는 주거개발진흥주 그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구역 지정을 할 수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보시고요. 예, 이럴 때 보시면 올해 계획관리 안에 주거개발진흥주인데 그 개발진흥주 아파트가 포함이 되면 30만 이상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5번 가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곳이 3년이 되어도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할 때 그 다음날 실료된다 해서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음에 4번 문제 갑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장소에서의 구역 지정의 요건이 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딱 되어지면 그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이어야 되고 또 면적 50% 이상은 계획관리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2번 가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자연보전권역 안에 있을 때는요, 면적이 10만 이상일 수가 있죠. 20만 이상이 된다. 10만이면 됩니다. 2번 질문 X네요. 3번입니다. 주거개발진흥주가 계획관리 지역 안에 속해 있을 때는 구역 지정을 당연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이 경우에 아파트 등이 포함이 되어지면 30만 이상 면적은 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관광휴양개발진흥주는 도시 외 장소에 있으면 다 지정을 할 수 있다. 단 면적은 3만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5번 가봅니다. 구역 지정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대지 조성 사업지구라는 것은 또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개발할 수 있으면 다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결정과 계획 수립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 X네요. 3번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요, 도시 안 아닌 곳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또 4번 가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0년 지난 지역들 구역 지정 하여한다. 하여하는 곳은 거기 개발구역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5번 가시면 도시 지역 내에 지정하는 구역 일대 당의 건폐율 하면 그 완화 비율 150%, 용적률 200%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6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고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라는 것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X네요. 자, 2번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난 지 10년 지나야 구역 지정을 하여야 한다죠. 5년 X네요. 보시고 3번입니다.
목욕탕을 불허하는 구역 안에서의 그 장소가 일반 상업지역일지라도 목욕탕 할 수 없다. 예, 맞는 편, 맞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요, 용도 지역 불문, 발표되어진 이 계획에 따라서 토지가 이용되어진다. 해서 계획선 못한다면 못합니다. 못해요.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제2종 일반 지구를 준지구로 변경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획의 내용 보시면 해당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3번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 같은 주거 지역 전일전 주거에서의 옆으로 뻘치는 대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X.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맞지 않느냐 할 겁니다. 예.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을 때 그 지구 단위 계획 고시가 있는 것도 봐버린다. 하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의 인가, 그 다음에 뭡니까? 발표 고시가 되어야 지구 단위 계획도 고시가 되어지고 본다. 그래서 고시는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은 되었다. 포함시켰다. 실시계획을 작성한 것을 인가받고 고시가 되었을 때 그때 지구 단위 계획도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같은 고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5번 질문이 X입니다. 그래서 아주 함정이 많은 문제겠습니다. 이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일 때는요,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네요. 자, 보시고요. 2번. 지구 단위 계획의 어미만 딱 물을 때는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란 말만 딱 나와야 됩니다. 전부 나왔죠? X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어미를 물을 때는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 장소에 수립한 상세한 계획이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일부. 전부 X입니다. 그래서 이번 X네요. 자, 3번 가시면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계획관리 규칙이 된다. 보세요.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요, 특정 용도 지역, 즉 계획관리 안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해서 이거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해당 지역에 적용받고 있는 그 각종 제한들을 강화라는 말하면 안 되죠. 완화만 할 수 있다. 강화 나왔네요. X가 되겠습니다. 완화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완화 비율, 건폐율 나오면 150%, 용적률 200%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건폐율 200% X입니다. 보시고요. 자, 8번 가볼까요? 기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주민들은요, 이 도시군 관리계 일반권자한테 지구 단위 계획 사항에 대해서 일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기시기에서 기반 시설 설치와 지구 단위 계획 사항들 일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질문 맞고요. 2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었다. 할 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건이 좋아지면 다 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야 한다는 아니겠죠? 하여야 한다는 요청탁이 끝나고 싶은 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은요, 시장 군수가 입안했다.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점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개발 사업할 때 환지 계획의 기준만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령인데 그건 다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 점 X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보시면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그 지구에서 제한받던 목적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 수립의 그 목적에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요, 일적 구역 지정 요건과 계획의 내용 수립 요건도 제한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9번. 틀린 것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년 안에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실효된다. 1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2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이 계획을 통해서 각종 건축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 해서 맞습니다. 강화할 수 있다. X죠. 완화할 수 있다. 맞죠? 3번입니다. 건폐율의 상한선 150%, 용적률 200%다. 3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4번 질문.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완화할 수 있는 조항들, 건건용 조대공의부, 건축부의 조경과 대지, 도로, 접도 관계와 공개 공지와 높이 제한입니다. 근데 4번에 있는 대지 안의 공지,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완화 못합니다. 그래서 4번 좀 X네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세분할 수가 있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10번 갑니다. 반드시 필수 포함사항 기, 근근용이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빼고 2, 3, 4, 5가 기, 근근용이가 다 2, 3, 4, 5에 포함되었네요. 1번은 필수 포함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1번 X네요. 11번 같은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을 가볼까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은요,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지 신청 안 합니다. 해서 1번 질문 한다, 안 합니다. 보시고요. 2번입니다.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진 지역이 10년 지났을 때 지정을 하여야 한다. 20년 아니죠? X입니다. 자, 3번 가시면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장소에 대해서 뭔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 싶을 때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일건 조정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 3번 맞습니다. 4번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지정을 하여야 하겠죠. 20만이면 할 수 있답니다. 보시고요. 5번에 지구 단위 계획 속에는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와 근근용이를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통 처리 계획은 여기에 필수 포함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잡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완화되는 사항들 금방 봤습니다. 근근용 조대공이고, 그래서 대지포할 때는 아니네요. 넘어가시고 14번 문제도 통과를 하십시오. 자, 15번을 가보시면 이런 말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개수, 자치, 농산에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더 완화되어서 조정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해서 개수, 자치, 농산 해가지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는 곳이 보입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 지정이 되어져 있는 개발진흥지구 일대 보시면 건폐율이 40%로 용적률이 100%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니까 일단 40% 올라갔습니다. 100% 올라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재정을 통해서 다시 혜택을 준다. 이 건폐율에 다시 곱하기 150%를요, 이곳에 다시 200%를 더 완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에 150%, 60%, 100에 200%, 200% 이렇게 완화되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혜택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광휴양 개발지정지구일 때 이미 개수, 자치, 농산 4, 4, 6, 6, 7, 8 등에서 완화받고 나서 또 다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또 다시 곱하기 150% 용적률 준비까지 완화되어서 이렇게 60%, 200%에 맞춰서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0%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16번 지문은 저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옥마을 조성과 또 차 없는 거리 조성할 때 차가 안 다닙니다. 안 다니까 요 차고 설치 조항 100% 다 없애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16번에 한옥마을 보존할 때 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100%다 빼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100%. 이 문장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17번 문제와 18번 문제, 특히 17번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17번 문제에서 4번 지문 딱 보시면 한옥마을 조성뿐 아니고 차 없는 거리 조성할 때 차가 없으니까 주차장 다 빼준다 해서 100% 다 완화시켜준다. 라는 말이 4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요 17번 문제가 좀 어려운 상입니다. 어려운 상이요. 그래서 1번 딱 보시면요. 특광시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자기 토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일부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요. 그 제공한 비율에 맞춰가지고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지금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도시지역 내에서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때 이 계획을 통해서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높이 제한 딱 나면 120%입니다. 높이 제한요 120%까지 도시 내에서의 어떤 개발진흥지구 내에서의 높이 제한을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150이 아니고 120%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X입니다. 이 문제는 이 질문 전체 다 외워주세요. 이 편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다 외워주세요. 그냥요. 이해 안 되시면 외워주시고요. 다음에 3번 가시면 아까 설명했던 사항 통통하겠습니다. 4번 가시면 설명했고요. 5번 가시면 자, 우리가 용적률 하면 200%까지입니다. 200%까지이지만 잘 보시면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진흥, 여러분 2번, 5번 질문 둘 다 보시면 도시지역 내에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때는요 120%까지. 그래서 이것도 같이 어려운 상이지만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해주세요. 도시지역 내에서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는요 120%까지다 이렇게 하시고 높이도 120%, 용적률도 120%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번과 5번 상들은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별도로 또 해주십시오. 넘어가시고 18번 문제 중요합니다. 신뢰상 참 중요하죠.
치고 다닌 계획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3년이 되어도 계획 수립이 안 되면 그 다음날 실효된다. 이 지문 1번 이미 나왔죠. 그래서 1번과 2번 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치구 단위 계획 수립을 했다. 이것이 주민 입안 제한에 수립했다. 입안 제한되어 수립한 요 계획 수립이 되는데 5년 되어도 그 입안 제한한 자들이 목적공사에 착수를 하지 않는다 할 때 그 다음날 실효다. 주민의 입안 제한 통해서 수립되어진 이 계획 수립이 되었는데 5년 되어도 그 목적공사에 착수 안 하면 그 다음날 실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설되었죠.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3번지는 X죠. 5년. 계획은 5년, 구역은 3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반드시 1, 2, 3번 지문을 다 확인하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실효, 해제 이런 말 딱 나면 따로 고시는 또 따로 하더라. 4번 지문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5번 가시면 아까 했지만 요 구역 내에서는 요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된다. 근데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18번은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꼭 나올 사항들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니까 개발 행위허가네요. 이것도 차트가 틀리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